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20년 1회차 1과목 컴퓨터 일반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의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특징이란 통합.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도 있네요.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대용량이다. 그래서 압축을 시키겠죠. 압축을 시키고 디지털이다. 양방향이다. 비선형이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양방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획이라는 건 한 가지 형태로 그런 말입니다. 근데 멀티는 뭐예요? 여러 가지 형태죠.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여러 가지 형태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들이 멀티미디어인데 여기는 획일화, 한 가지 형태로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번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오디오란 소리죠, 소리 파일인 포맷인 웨이브. 웨이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웨이브가 세 가지가 아니라 오디오에. 웨이브, 그 다음에 mp3, 그 다음에 미디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mp3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노래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웨이브는 효과음 같은 거. 효과음이라든가 우리의 목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웨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가 있습니다. 미디. 음의 높이, 음의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돼요. 어떤 음을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음악 기호가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 전자음악기기, 전자악기의 표준 파일이 미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웨이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웨이브의 확장자는 WAV입니다. 최근 윈도우 7부터는 WAV가 아니라 WMA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 크기가 가변,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오랫동안 하면 길어지고, 적게 하면 작아지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이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음 높이, 음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다. 이거는 뭐라는 거죠? 미디에 대한 설명이다. 2014년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음악 기호에 대한 정의는 미디의 역할이다. MITI 또는 MIT라고도 합니다. MIT. 미드 앞에 것만 세 글자만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세 번째 문제. 정보화 사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사회. 정보의 바다죠. 주변에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정보의 편중. 편중은 한쪽으로 치우친다. 저기 시골,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저 산골 오지 마을에는 정보가 없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고. 그런데 저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잘 되고 요즘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 있을 수 있죠. 그런 것과 서울의 정보 차이는 너무나 많이 날 겁니다. 정보 차이가 줄인 게 아니라 정보 차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정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정보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 컴퓨터 또는 서버의 장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터넷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옛날 아날로그 시대로 되돌아가기는 하겠지만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의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 해킹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VDT 증후군, 테크노 스트레스, 이런 직업병들, 인터넷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직업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 3번의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 보안의 형태, 침해 형태 중 변조에 대한 거, 그렇습니다. 변조. 우선, 정보 보안의
침입 형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막기, 가로채기, 위조, 수정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먼저 가로막기는 전달하는 걸 방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자 그 다음에 가로채기,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C라는 사람이 중간에 얘를 가로채우는 겁니다. 가로채기. 자료가 수신축으로 전달되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기밀성, 비밀이 해치는 거죠. 기밀성이 저해되는 게 가로채기도 문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기밀성을 제외하는 요소는 가로채기다. 위조는 자료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송되는 것을 꾸미는 행위. 자, A, B, C가 있는데 A가 B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C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C가 A인 것처럼 B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나 너 싫어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거짓 정보를 전송된 것처럼 A가 보낸 것처럼 메일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조입니다. 위조란 따라서 위장하는 거죠.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위장.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조는 원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좋아해 라고 보냈는데 얘가 바꿔서 싫어해 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조와 수정 내용 차이를 좀 비교해 주시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걸 방해한다. 이건 뭐예요? 가로막기가 되겠죠. 전송되는 도중에 몰래 엿보거나 정보를 유출한다. 가로채기가 되겠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린다. 이게 수정, 변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송신한 것처럼, 보낸 것처럼 꾸미는 거,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이 위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URL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http www.naver.com 까지를 호스트라고 합니다. 호스트. 자, 그러면 호스트 뒤에 또 주소가 있겠죠.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계속 길어지겠죠. 이 세부적인 주소를 URL이라고 합니다. URL. 자, 그래서 URL은 맨 앞에 HTTP, 이게 뭐예요?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맨 앞에 프로토콜. 그 다음에 슬래시가 있죠. 슬래시.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 호스트. 네이버, 다음, 구글. 여기까지가 기본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집니다. 이때 포트번호, HTTP 같은 경우는 포트번호가 8080. 우리가 포트번호를 알 필요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생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포트번호가 생략이 되고 그 뒤로 파일 경로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상 메모리. 가짜로. 내가 진짜 없지만 가짜로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은 EEPROM. EEPROM은 전기죠, 전기. 자, 원래 롬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EEPROM은 전기로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는 거죠. 또 EPRO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EPROM은 뭘로 지우고 써요? 자외선으로 지우고 쓰는 롬이죠. 자, 롬은 원래 안 지워지는데 EPROM이라든가 EPROM, 자외선으로 지우는 EPROM, 전기로 지우는 EPROM, 이러한 특수 롬들이 있죠. 펌웨어라고 하죠. 펌웨어. 자, 여기는 EPROM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이런 건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용량. 주기억 공간이 너무 작아요. 주기억 공간은 이만큼인데 이따만한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상으로 이거를 잘라놓습니다. 잘라서 나누어서 넣는 걸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번에 2번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은 2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도 설명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다음 중 이 기종 서로 다른 기종 그런 말입니다. 이 기종 서로 다른 기종 단말 간 통신과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한 통신 규약 프로토콜은 명칭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때 OSI 7계층, OSI 7계층은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네트워크 통신의 접속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의한 게 OSI 7계층입니다. 또 이 OSI 7계층은 7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물리 계층이 맨 바닥입니다. 1차, 맨 밑에 하위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가장 상위 계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물, 대, 내, 물이 된대요. 눈이 물이 되나?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그래서 물, 대, 내, 몇 표? 전, 세 표. 오케이. 자, 이렇게 암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대, 내, 몇 표? 전, 세 표.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인트라넷 보겠습니다. 인트라넷. 자, 인트라넷은 기업 내부에서 그런 말입니다. 뭐뭐 안에서 그런 말이죠. 인트라넷. 기업 내부에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인트라넷.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 물론 일반 고객, 대리점, 정보교류 이런 기업 내부를 벗어나서 일반 고객과 대리점까지 연결하는 거 밖에 엑스트라넷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트라넷 그랬죠. 그래서 보면 기업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내. 여기는 납품업체, 고객업체 등 기업들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시스템. 이건 엑스트라넷이 되겠죠. 3번은. 자, 그 다음에 1번 보면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단말장치의 근거리 접속, 근거리 무선 접속. 그래서 근거리 무선 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 자,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나는 커마를 좋아해. 이런 공통의 관심사가 있겠죠. 그런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사용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유즈넷이라고 합니다. 공통 관심사별로 뉴스그룹, 게시판 같은 겁니다. 게시판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공개해주는 인터넷상의 가상 토론 공간이다. 유즈넷. 자,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전자우편. 메일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죠. 이메일. 자, 이메일을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 메일을 보낼 수 있다. 동시에 보낸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동보 메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는 걸 동시에 보낸다. 동보 메일. 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8비트 FCD 코드. 자, 전자우편은 기본적으로 ASCII 7비트 코드를 사용합니다. 자, 2017년에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7비트 유니코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유니코드는 16비트, 2바이트짜리죠. 자, 물론 이 유니코드도 아니라 전자우편은 뭘 기본으로 ASCII 7비트 형태로 전송을 한다,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MTP, 메일을 보낼 때, 팝3, 메일을 수신, 받을 때, 자, 이 SMTP, 팝3, 마임 이 세 개가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또 세 가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SMTP는 전송할 때, 메일을 전송할 때, 팝3는 메일을 수신, 받을 때. 자, 보통 텍스트 위주의 메일을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임, 멀티미디어 표준입니다. 멀티미디어 메일을 송수신하는 멀티미디어 표준이 마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우편 주소는 id@naver.com, id@google.com, 호스트가 아까 naver.com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7비트 ASCII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10번째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 운영체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없으면 우리는 컴퓨터를 못 써요. 컴퓨터가 안 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필수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의 스케줄링, 계획을 제공한다. 시스템 간 사용자 간의 시스템,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중간 역할을 한다. 중개자. 자,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한다. 윈도우가 없으면 우리는 인터넷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과제도 못해요.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음으로써 중간 역할을 해줌으로써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데이터 및 자원 공유를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공유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바이러스 침입 방지를 제공한다. 바이러스 침입 방지를 제공한다. 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건 백신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또 운영체제 밑에 보시면 운영체제는 처리와 제어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전의 문제에서 종종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처제 그렇습니다. 처리와 제어. 처리 쪽은 뭘 넣어도 되지만 제어 쪽은 감시, 그 다음에 관리,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다라고 앞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관리라는 단어들이 들어간다. 운영체제는 처리와 제어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별이 되고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누구와 컴퓨터와 사용자, 인간 사이의 중개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에는 옳지 않은 게 4번 백신에 대한 설명이다. 자, 11번 USB 인터페이스 중간 역할이죠. 인터페이스 중간 역할 그런 말입니다. USB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죠. USB는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USB는 127개까지 포트 확장이 가능하다. 핫 플러그, 핫이 뭐예요? 뜨겁다. 우리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USB를 뺐다 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장치들은 컴퓨터를 끄고 하드웨어를 껐다 뺐다 넣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USB를 우리가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전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핫 플러그 또는 핫 스왑이라고도 합니다. 핫 스왑. 자,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으로 꼽으면 자동 감지를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 이렇게 파란색, 여기는 은색, 그레이, 은색도 있고 여기 보면 그레이도 있죠. 그레이 새끼. 그래 이상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 파란색이 3.0 버전들입니다. 3.0. 훨씬 속도가 빨라져요. 그 외에는 그레이나 은색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3.0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2.0은 파란색이 아니라 그레이색 또는 은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색상 부분에서 틀린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내 컴퓨터에 USB 파란색 꼽는 게 있다. 그러면 좋은 게 있구나. 없다. 내 컴퓨터가 좀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11번에는 정답이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번째. 다음 중 빈칸의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무엇은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나 그림, 숫자 등 값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얻어지는 값, 문자, 숫자, 그림 이런 모든 자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걸 내가 잘 모아서 내가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그게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자료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면 나에게 꼭 필요한 형태로 바꾸면 그게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정보로 이동하여 정보와 사회의 전 분야에 널리 확산되는 것. 나 혼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널리 확산해서 같이 쓰는 걸 정보화라고 합니다. 정보화. 자, 그래서 자료, 정보, 정보화의 개념들을 과거에는 주로 이제 자료와 정보까지만 나오는데 조금 확장이 돼서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정보화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사물 인터넷, IoT. 우리가 막 집에 있는 뭐 전기도 끄고 뭐 들어가기 전에 따뜻하게 뭐 온도도 올려놓고 가스 못 잠그고 왔으면 가스도 잠그고 뭐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형태들입니다. 자, IoT 사물 인터넷 구성품 가운데 디바이스는 빅데이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클라우드 저장 장소죠. AI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은 수집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한다. IoT는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 사물, 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 제공하는 제반 전체적인 인프라 및 융복합 기술이다. 현재는 사물을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스스로 사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네 번째,
IoT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 비용이 절감. 자, 우리 집에 막 모든 게 다 통신으로 되어 있다면 통신 비용이 절감할까요? 더 증가하겠죠. 절감이 아니라 증가됩니다. 증가. 반면에 정보 보안 기술들은 적용이 더 용이해진다.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통신 비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쉐어웨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어웨어. 일정 기간 동안 공짜로, 자,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 그냥 공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만 제공을 해서 사용하는 게 쉐어웨어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돈 주고 사라라는 거죠. 자,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상용 버전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하는 거, 오픈 소스 또는 오픈 소프트웨어. 자, 그 다음에 배포 이전에 테스트 버전의 소프트웨어. 자, 베타. 자, 여기서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하면 1차 테스트를 하겠죠. 이 1차 테스트가 알파 버전입니다. 누가 해요? 회사에서. 자체 내 회사에서 직원들이 테스트하는 게 알파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2차는 누가 해요? 고객들. 자, 뭐 전문가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그래서 회사 밖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 버전, 인터넷에 뭐 게임 같은 거 베타 버전 있죠. 테스트용 버전입니다. 이 테스트, 베타까지 테스트해서 자, 베타 버전까지 이상이 없으면 상용을 합니다. 상용. 돈 주고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판다. 소프트웨어. 이게 상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포 이전. 배포라는 말은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거죠. 그 전 단계. 자, 이전 단계를 우리는 2차가 뭐였죠? 베타 버전이 되는 겁니다. 베타 버전. 자, 그 다음에 패치. 자, 상용을 했어요. 상용을 하고 나서 또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때, 자,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 파일을 변경해주는 걸 패치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번들. 묶음이라는 뜻으로 뭔가를 사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면, 구매했을 때 뭔가를 끼워서 판매 서비스로 주는 거. 자,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이어폰도 주고 케이스도 주고 자, 이런 걸 번들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사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샀는데 이어폰도 주고 케이스도 주고 필름도 끼워주고 안 하죠. 뭔가를 샀을 때 그런 걸 번들이라고 합니다. 자, 1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에 따라, 픽셀, 점이죠, 점에 따라서 선명도가 결정이 됩니다. 해상도, 세밀하게, 선명도, 해상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100에 254, 너무 작나요? 1500에 800, 그러면 가로 세로, 이런 가로 세로에 1500에 800개 곱하기 점을 해서 이 사이에 점이 막 찍혀지는 겁니다. 얼마만큼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해상도, 선명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가로, 세로, 픽셀 수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재생률. 이 재생률도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라는 거.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재생률. 하드디스크와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 재생률은 모니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자, 픽셀. 점이죠, 점. 자,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1초당 재충전 횟수를 재생률이라고 한다. 모니터와 관련된 내용이다. 13년대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좀 복고풍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졌다. 컴퓨터 갑자기 왜 느리지? 왜 느리는, 자, 느리면 뭐 해야 돼요? 조각 모음을 해야 돼요. 느려지면 조각 모음. 자, 공간이 부족하면 디스크 정리. 필요 없는 거 지우는 디스크 정리. 자,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는 조각 모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장치관리자. 장치관리자란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린터가 어떤 거 있고, 마우스가 어떤 거 있고, 키보드가 어떤 거 있고, 사운드는 또 어떤 거 있고, 이런 장치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게 장치관리자입니다. 자, 고장나면 노란색 느낌표, 빨간색 X표 표시가 되죠. 자,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장치들에 대한 이상 유무도 장치관리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 시스템의 속도를 제어하는 윈도우 프로세서를 찾아 작업 끝내기를 할 수가 있다.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있죠. 응답하지 않고 렉 걸렸을 때 강제로 해당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끝내기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질 때가 아니라 렉 걸렸을 때. 자, 그 다음에 파티션. 파티션을 재설정하는 거하고는, 자, 파티션은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파티션이에요. 속도가 느려진 경우는 2번 디스크 조각 모음을 및 최적화를 수행하여 하드디스크 단편화, 조각들을 제거하여 연속된 공간으로 모아주는 게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자, 주로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는 디스크 검사라든가 조각 모음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검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가능한 것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또 뭐 압축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이런 조각 모음이나 검사가 안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째 문제. 방화벽. 방화벽은 외부의 해킹을 차단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내부에 해킹이 있으면, 내부에 적이 있으면 못 막아요. 내부의 적은 못 막아요. 외부의 적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화벽이 외부의 공격을 차단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의 기능을 설정한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허용할지 말지 그걸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을 설정한다. 너 바이러스 걸렸어. 빨리 어떻게 해봐. 이렇게 알림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네트워크 위치에 따라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한다. 외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3번. 외부의 공격을 차단함으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해서 얘가 인지하고 그거를 알려주는 설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걸렸어. 나 바이러스 걸렸어.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줘봐.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방화벽에서. 자, 그래서 17번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에는 크게 표준 사용자와 관리자 계정 두 가지가 있죠. 표준 사용자, 관리자 계정. 또 하나 들자면 게스트 계정이 있습니다. 게스트는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구경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 표준과 관리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표준은 자신의 계정에 대해서 자신의 사진, 자신의 암호 변경, 자, 그 다음에 뭐 공유 문서의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유해놨으면.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마우스 포인터를 바꾼다거나 배경화면 그림을 바꾼다거나 자기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하드웨어,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타인의 계정, 내 거 말고 이 새끼 말 안 듣네? 그리고 이 암호를 바꿔버린다거나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자, 계정들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관리자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집에 오면 특히 불금 집에 오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게임을 해요. 그럼 자녀보호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보호 기능으로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컴퓨터를 못하게끔 사용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만 자녀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표준에서는 자녀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른 계정의 계정 이름, 암호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암호를 내가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표준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표준 사용자는 보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관리자는 건드릴 수 있겠죠.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표준 사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암호, 자신에 대한 마우스 포인터, 배경화면 뭐 이런 것들은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3번은 관리자 계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19번째 컨트롤 시프트. 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다른 위치로 끌었다. 자, 일반적으로 컨트롤만 누르고 끌면 복사가 됩니다. 시프트만 누르고 끌면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끌었어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같이 누르고 끌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깁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확장자가 LNK다, 뭐 왼쪽
하단에 꺾어진 화살표가 있다.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이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Delete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영구 삭제된다. 우리가 파일을 삭제하면 어디로 가요? 휴지통으로 가요. 휴지통으로. 그런데 휴지통으로 안 가고 완전 삭제, 즉 복원이 안 된다는 거죠. 4번이. 자, 그래서 19번에 맞는 내용, 옳은 것은 1번이 맞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라스트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어판의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자, 제어판의 시스템을 갈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 한번 가볼까요? 잠시. 자, 바탕화면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속성으로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윈도우,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 버전, CPU, 체험지수, 네트워크, 정품 인증, 메모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 운영체제의 버전, CPU와 메모리 용량, 설치된 정품 인증, 자, 컴퓨터 이름과 현재 로그온 사용자 계정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 속성에서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번에 1, 2, 3번은 맞지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회차 컴퓨터 일반 20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2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